다 끝나고 사표 내면 뭐하나? 2025년 11월 8일 대한민국 법조계를 뒤흔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찰 조직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이라는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그 거대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가 국민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그냥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 책임자가 사의를 밝힌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휘부로서 책임을 지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항소 시한이 지나기 전에 그 부당한 지시에 맞서 저항하거나 목소리를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회피하듯 사의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책임 통감이 아니라 검찰 조직 내부의 심각한 균열과 붕괴를 드러내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항소 포기라는 이례적인 결정 뒤에 숨겨진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정면 충돌, 그리고 불법 지시 의혹의 실체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항소 포기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검찰 지휘부와 실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 간의 정면 충돌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항소 마감 당일인 11월 7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미 항소를 준비하고 내부 결재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으로서는 당연히 항소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항소 보류 지시. 수사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휘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지휘부는 끝내 항소장 제출을 막았습니다. 결국 수사팀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항소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대로 포기되었습니다. 수사팀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는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를 통해 항소장 제출 자체가 봉쇄된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 조직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실무진의 판단이 정체불명의 이유로 묵살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한동훈의 참전 이것은 범죄다. 이 사태가 단순한 검찰 내부의 갈등을 넘어 정치적 파장으로 번진 것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페이스북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한 전 대표 역시 다 끝나고 사표 내면 뭐하나라며 정진우 지검장의 뒤늦은 사의 표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단순한 판단, 착오나 실수가 아닌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의 불법 항소 포기 지시로 규정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은 불법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따른 것 자체가 범죄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주장입니다. 대장동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라는 불법적인 지시가 최고 2층 어딘가로부터 내려왔으며 정진우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가 그 불법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검찰 지휘부 전체의 범죄를 주장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론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의문. 결론적으로 대장동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의 항소 포기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둘러싸고 수사, 실무진과 지휘부 간의 정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휘부의 결정 배경에는 수사팀조차 납득하지 못한 그 알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불법 지시일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진우 지검장의 사의 표명은 이 모든 논란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의혹의 문을 여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지점은 이것입니다. 수사팀조차 납득하지 못한 검찰 지휘부가 범죄라는 비판까지 감수하면서 항소를 포기하도록 만든 그 알 수 없는 이유,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